메리츠 주니어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 운용기간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 운용팀 레터 메리츠 주니어 펀드 주주 여러분께 2017년 6월 15일에 출시된 메리츠 주니어 펀드가 벌써 18번째 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펀드를 출시한 배경은 대한민국 자녀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제 공부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3개월마다 운용보고서 편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 용어와 더불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펀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제 독립과 동시에 풍부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와 투자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면서 나아가 기업 정신과 창업 정신 등을 몸소 배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메리츠 주니어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주주가 된 것입니다. 주주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나도 투자한 회사의 주인이자 동업자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 동반자의 마음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면 그 기업이 키운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회사를 차리지 않고도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짧은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작은 시작일지라도 여러분은 메리츠 주니어 펀드의 주주가 됨으로써 인생의 마라톤에서 남들보다 훨씬 앞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 소중하게 아낀 자본을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여 큰 포부를 펼쳐나가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주니어 펀드 운용팀 운용 현황 보고 펀드 실적과 펀드 구성 메리츠 주니어 증권자 투자 신탁은 자녀의 경제 독립을 목적으로 국내외 유망 기업과 함께 다양한 지역, 산업 및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ETF 등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번 분기 말 기준 펀드는 국내외 주식 45%, ETF 44.2%, 개방형 펀드 7.9%, 폐쇄형 펀드 2.9%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동안 펀드는 8.6% 하락하였으며 설정 이후 펀드는 44.6% 상승하였습니다. 이벤트 업데이트 3월 중순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1. 높은 백신 접종률과 리오프닝 2. 낮은 직장 복귀율로 인한 임금의 절대적 상승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이 인상되며 2022년 인플레이션이 4.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7.9% 상승하며 198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최고 결정권자 18명 위원들이 각자의 금리 예상치를 점으로 연결한 점도표를 확인하면 현재 0.25%포인트 수준에서 2022년 말 1.9%, 2023년과 2024년 2.8%, 장기금리 2.4% 수준으로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예상치를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연준은 점진적으로 국채와 기관부채, 주택 저당증권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적 긴축도 시작할 계획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연준은 2020년 코비드19가 확산되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MBS를 대량 매입하였으며 현재 보유 자산은 역대 최대치인 890억 달러, 약 9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경험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경쟁력 있는 기업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성장성 및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들과 함께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운용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뱅가드 에너지 ETF, 바넥 아그리 비즈니스 ETF, 인포시스 등이 이번 분기 펀드 성과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퍼스트 트러스트 클라우드 컴퓨팅 ETF, 캐런쉐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AMD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사용되는 패키지 기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칩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외부 충격에 손상되기가 쉽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반도체와 전자기기 간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부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패키지 기판입니다. 기판에 연결된 회로를 통해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판은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의 구조가 단순하던 시기에는 기판의 구조 또한 단순하였고, 따라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만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를 집행하였던 많은 아시아 기판 업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수익성 혹은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판 산업 내의 추가적인 공급 및 기술 발전 정도는 지난 10여 년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들어 기판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판의 적층화. 전자기기의 기능이 많아짐에 따라 필요한 부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신호들의 연결과 전달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판의 한 면에서만 구현하기보다는 닫힌 기판을 만들어 더 많은 전기 신호 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요구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기 유튜브 채널의 설명을 빌려오자면, 건물이 많아질수록 일반 도로뿐 아니라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추가로 만들어 교통이 원활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기판과 미세한 회로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요구되던 기술력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판의 대면적화. 기존 반도체 칩의 수요가 스마트폰, PC 등의 전자기기 향이 많았다면 팬데믹 이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서버 향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기판은 기존의 기판보다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의 결함이 야기하는 수율 하락의 정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 변화를 이끈 주요 테크놀로지 중 하나가 칩넷 구조입니다. 반도체 미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반도체 업체들은 후공정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공정 차별화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칩넷 구조를 활용한 패키징입니다. 기존의 단일 칩 구조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칩의 성능 향상은 칩 사이즈의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파운드리 수율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칩넷 구조는 기존의 단일 칩을 다양한 다이 형태로 쪼개어 각각의 칩을 서로 다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단일 칩 이용 시 불필요한 선단 노드 활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칩넷 구조는 전공정의 효율성을 의미 있게 향상시킬 수 있으나 여러 개의 다이를 재정렬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판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고 이는 후공정의 수율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다이 간의 상호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적층화 기술력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후공정 및 기판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판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수익 창출 능력은 지난 10년과는 다른 확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칩넷 구조를 적용하여 서버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는 기업은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AMD이며 인텔 역시 칩넷 구조의 제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칩넷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판이 필수적인 만큼 팹리스, IDM, 파운드리 등 반도체 밸류체인의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기판 확보를 위해 기판 제조업자들을 대신하여 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등 직접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팹리스와 IDM들이 서버향 기판에 대한 선점을 공격적으로 함에 따라 PC향 기판 역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기판 기업인 이비덴이나 신코는 향후 증설될 생산 캐파의 상당 부분을 인텔에게 할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기나 대만의 유니마이크론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AMD 역시 내부적으로 수요가 높은 적용처를 중심으로 기판에 대한 배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기판 공급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운용팀이 소통한 미국 IDM 업체들에 따르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도 기판은 현재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부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기판에 대한 수요 성장의 가시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어떨까요? 반도체 후공정이 중요하지 않던 시기에 기판의 중요도는 낮았고 특히 TSMC가 기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패키징에 성공하면서 기판 업체들의 캐파 확장은 오랜 기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 기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IDM, 팹리스, 파운드로 기업들 모두 기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판 업체들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 3년 후 잠재적인 과잉 공급에 대해 조심스레 예측하기도 하지만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기판 시장은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비 부족. 기판 제조에 필요한 장비 대부분은 일본 기업들이 제조하는데 오랜 기간 설비 투자가 없던 산업이다 보니 장비 업체들의 캐파 역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판 업체들의 캐파 증설 속도 역시 제한적인 장비 캐파로 느려질 수밖에 없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질적인 기판 캐파 증가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판 업체들에 따르면 작년에 건설을 시작한 신규 캐파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되는 시기는 2025년경이며 이 중 절반 정도 기간은 장비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만 유니마이크론의 CEO 마이클 센은 최근 애널리스트들과의 미팅에서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 5에서 7년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음 계약은 2027년에서 30년 캐파에 대해서 가능하며 장비를 구하기 위한 리드타임은 3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율.
기판의 대면적화는 기판 내 하나의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수율 하락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급 증가분은 캐파의 증가분보다 낮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서버 및 PC향 기판 제조에 쓰이는 주요 공법인 FC, BGA와 ABF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성능의 향상은 더 많은 전기 신호의 교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기 신호의 입출력을 위해 반도체와 기판 사이에선 인풋, 아웃풋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패키징 방식을 와이어 본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능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인풋, 아웃풋 선이 필요해졌고, 와이어를 이용해서는 무한한 확장이 불가한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인 FC, 플립칩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FC 방식은 선이 아닌 작은 볼을 활용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와 기판의 접촉면을 활용해 훨씬 더 많은 인풋, 아웃풋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FC BGA 방식은 주로 서버향과 PC향 CPU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 유니마이크론, 나냐 PCB, AT&S 등이 주요 기업들입니다. FC BGA 방식은 대부분 ABF 기판을 이용하는데, ABF는 일본 조미료 기업인 아지노모토사에서 공급하는 원료로 패키지 기판 층간 절연 재료입니다. 기판 내 발열 및 회로 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연 소재가 필요한데,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및 수축에 저항하는 내구성이 있어서 ABF는 초미세 공정에서 사용되는 CPU, GPU에는 가장 이상적인 기판 소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서버향 수요에서 시작된 기판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판의 수급을 판매자 우위의 시장으로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모바일향 수요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BGA 방식은 칩보다 기판 사이즈가 더 큰 관계로 CPU 페이징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CSP는 칩과 기판 사이즈가 유사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용 패키지에 주로 사용됩니다. FC CSP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5G 모바일향 패키지 기판은 AIP입니다. 5G는 28GHz를 제공해야 하는데, 고주파 신호는 직진성으로 인해 사물에 의해 쉽게 차단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기 내부에 설치하는 안테나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형화가 중요한 모바일에서는 안테나 수의 증가는 다른 기능의 부품 탑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단점을 야기합니다. AIP는 안테나뿐 아니라 다른 수동 부품들을 하나로 모듈화해 초소형화 및 저전력 소모를 구현한 기술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은 계속 증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부품들을 실장하기 위한 메인보드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모듈화에 대한 수요는 5G 스마트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판 수요의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모바일향 기판의 주요 재료는 BT로 ABF보다는 소싱이 좀 더 용이합니다. 이렇듯 5G가 이끄는 모바일향 새로운 기판 수요 역시 기판 수급에 있어서 판매자 우위의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3월 중 애플은 자사 PC용 칩인 M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M1 울트라를 선보였으며, 이는 기존 반도체 기업들이 혁신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M1 칩이 M1 프로, M1 맥스 등으로 업그레이드 되던 과정에서 애플은 기판의 크기를 늘려 트랜지스터 숫자를 높여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칩 크기의 확대는 수율 감소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초래합니다. 이에 애플은 새로운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M1 맥스 칩 2개를 이어붙인 M1 울트라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칩 사이의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결 기술인 울트라 퓨전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칩 디자인을 통해 M1 울트라는 전력 소모량은 현저히 줄이면서 기존 칩들의 성능을 앞서는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판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M1 울트라는 2개의 칩을 연결하기 때문에 결국 패키지 기판의 면적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M1 울트라에 적용된 칩 패키징에 대한 아이디어는 IoT, 자율주행차 등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기판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판 업체들 대부분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과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에 있어서는 대만 기업들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그러한 장점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서버형 기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고객군이 협소한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아직 고객군이나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덜하지만 오랜 업력으로 인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설비 투자 계획을 고려 시 기판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레버리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밸류에이션은 경쟁사들 대비 가장 매력적입니다. 저희 운용팀은 2021년 동안 기판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해당 산업의 밸류체인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소통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기를 신규로 편입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수율 문제 부각은 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공정의 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며, 기판 업체들이 지속적인 가치 확장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2월 중 2021년 연간 레터를 발송하였습니다.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이 투자자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단락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례적일 정도로 버크셔의 주주들의 상당수는 매도를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적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철학으로 우리를 선택한 개인 및 가족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종 그들은 여유 자금의 상당 부분을 우리에게 맡길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주주들은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를 편안하게 느끼는 투자자는 시장의 끊임없는 노이즈에 흔들리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나은 투자 결과를 달성하게 된다. 우리에게 오랜 투자를 해온 투자자들은 찰리 먼거와 내가 항상 찾아온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파트너들이며, 동시에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투자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기분이 좋으며 당신이 우리에게 준 신뢰에 대해 항상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메리츠 자산운용은 한국의 어떤 자산운용사도 시도하지 않았던 최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금융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투자를 장기간 지속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마켓 타이밍을 지향하고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여정에 흔들림이 없으시도록 저희 운용팀은 투명한 소통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